20번까지 했고요. 21번부터 이어서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좀 테이블 3개 먼저 조회하고 우선은 이렇게 테이블 3개를 조회한 다음에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예요. 일단 최대 최소는 뭐 맥스, 민 이거 쓰면 구할 수 있는데 또 부서별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서별이 키워드예요. 우선은 부서별이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랑 이름 위치가 있죠. 잠시만요. 네, 다시 부서 테이블에는 이제 부서 번호랑 이름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지금 급여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급여 정보는 어디서 찾아요? 사원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 여기 셀러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10번, 20번, 30번, 40번 부서. 근데 여기 EMP 테이블을 보면은 40번 부서에 속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0, 30, 30, 20, 30, 30, 10, 20, 10, 30, 20, 30, 20, 10이잖아요. 40번은 유령부서예요. 유령부서. 인원이 없는데 부서별로 묶으면은 그룹이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그룹으로 나올까요? 부서별로 묶으면 3개로 나옵니다. 3개로. 왜냐면 40번은 없기 때문에 40번에 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맥스 셀 민 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자료에서 최대 최소만 나온 거고 이 밑으로 이 뒤로 쭈르륵 있어요. 중첩인 거죠. 중첩 확인은 카운트 올 하면 되겠고 14중첩인 거 나오잖아요. 사원이 14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부서별로 묶는 걸 안 하고 있죠. 그룹 바이 해야 됩니다. 그룹핑 해서 그룹 바이 EPT 넘버 부서별로 묶어야 되니까 이러면은 각 부서당 몇 명 있는지 나오고 또 부서별로 묶었기 때문에 그 부서 DPT 넘버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눴을 때 해당 부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 카운트는 부서에 몇 명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평균 급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일 때만. 이거는 근데 나중 문제예요. 이거 먼저 다 구한 다음에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나중 문제예요. 그러면 우선 이것도 놓고 보면 자 여기까지 하면은 평균 나오죠. 부서별로. 근데 이제 각 부서 인원에 샐러리를 다 더한 다음에 부서 인원수로 나눈 급여 평균이에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다고 했죠. 평균이 2000 이상인 경우만 구하라고 하니까 빠져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30번 부서의 급여 평균은 나오면 안 됩니다. 2000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해서 뭐 where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수업 페이지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였나? 순서 나타내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3번 맞나요? 여기 보이시죠? 셀렉트문은 이 순서대로 실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where가 먼저 되고 그룹 바이가 되는데 그룹 바이 해놓고 밑에서 where 이렇게 하면은 이 where 조건절은 그냥 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그룹핑을 해놓고 조건을 줄 때 이 having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having이라는 키워드로 뒤에 나와 있는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경우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30번 부서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너무 긴데 문제가 너무 길다고 해서 조금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길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좀 작은 단위로 좀 쪼개서 분해해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월급여 평균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은 사원 테이블을 한번 보죠. 이렇게 1000 이상인 사원만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 한다면 1000이 안 되는 사람은 집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눠야 되는 수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볼 수 있는 거는 월급 평균이겠네요. 대신에 이제 부서별로 봐야 되죠. 이렇게 해당 부서의 월급의 평균은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면 아직은 부족하죠. 왜냐면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14중첩이니까 그룹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부서별 평균 월급여가 나왔죠. 그래서 조건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일단 사원 테이블을 보자면 보면은 여기서도 빠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월 급여가 1000이 안 되는 사람의 사원의 거를 좀 배제해야겠네요. 계산할 때.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 추가해주면 되네요. 걸러야 하는 부분 걸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샐러리가 1000 이상인 사람만 그룹핑 하기 전에 그러면 평균이 달라졌죠. 그래서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만을 대상으로는 where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했고 부서별로 이거 했고 그러면 이제 월급의 평균 여기 했고 이제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레코드만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매겨야 하니까 헤빙 쓰면 되고요.
이렇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 번에 할 수가 없고요. 좀 제일 먼저 문제가 길다, 보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게 월급의 평균이었잖아요. 에버리지 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거 할 때 조건이나 그룹핑 없이 이거 먼저 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 하나씩 조건 추가하면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좀 제일 만만하고 당장 봐야 하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월급의 평균이 제일 만만했죠. 그 다음에는 이 부서별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는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원. 마지막에는 이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남은 거 하나였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발전시키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사업명과 부서명이에요. 사업명과 부서명. 이거는 한 줄에 쓸게요. DFT.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 사업명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서명이고, 반대로 이제 EMP 테이블을 보시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부서명이 없고, 부서 테이블에는 사업명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개를 한 테이블로 조회하려면, 한 테이블처럼 보게 하려면 엮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2.ename, 2.dname. 그럼 emp 이거 엘리어싱 할 때 s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바로 한 칸 띄고 써도 됩니다. inner join dpt d. 자,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전부 엮어서 나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조건을 추가해야 되죠. emp 테이블에서의 뭐랑 dpt 테이블에서의 뭐가 같아야 될까요? 자, emp 테이블에 emp 테이블이에요. dpt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고, 뭐가 같아야 될까요? emp의 뭐랑 dpt의 뭐랑. 맞죠? 예. dpt 넘버가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서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dpt 넘버예요. 부서 테이블인데 dpt 넘버는 이 부서 번호고, 사원 테이블에서 이 사원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는 이 dpt 넘버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dpt 넘버가 각 테이블에서 dpt 넘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엮으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잘 보면 겹치잖아요. dpt 넘버가. 나머지는 겹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랑 뭐가 같아야 하는지, 일치해야 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엘리어싱 할 때 쓰는 키워드 as 빠진 겁니다. as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엮었을 때 emp 테이블이랑 dpt 테이블 중에서 기준은 어떤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emp예요. emp가 기준입니다. 여기 우선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emp 테이블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DPT 테이블에서 DPT 넘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에 나온 테이블을 반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반으로 나눴어요. 이 위치상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라고 보세요. DPT는 라이트예요. EMP는 레프트고. 지금 한 거는 이 레프트에다가 라이트를 이어 붙인 거잖아요. 뭐 이름, 월 급여, 월 급여 등급 조회 이런 부분 말고 디네임만. 그래서 이게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는 문제 풀면서 할 겁니다. 일단은 다음 문제. 디네임, 일단 월급여. 월 급여 등급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죠. 여기서 그레이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나누는 기준. 최저와 최고를 따져서 이 해당 구간에 속하면 그 등급이 정해지는 거죠. 700에서 1200 여기면 1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을 보여줘야 하니까 일단 여기에는 등급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레이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여 등급을 보여주려면 일단 셀 그레이드 테이블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 EMP 테이블에서 이 셀이 뭐 급여 등급 정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급여의 액수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얘는 몇 등급이다 라고 뭐 진작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명확하게 얘는 구간 어디에 속해 있다 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EMP 테이블에는 월급여 등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셀 그레이드를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되는 컬럼이 그레이드인 거고, 그래서 급여 등급을 조회해야 되니까 그레이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EMP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 테이블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기준은 EMP로 잡을 거고요. 조인 대상은 셀 그레이드. 이거는 2로, 이거는 S. 그러면 S의 그레이드, 2의 셀러리, 2의 이네임. 조건은 어떻게 정할까요? 조건. 여기 문제처럼 뭐가 딱 떨어지지 않죠? 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문제에서는 EMP 테이블의 DPT 넘버 컬럼이랑 DPT 테이블의 DPT 넘버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할 때만 엮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죠. 비교해야 하는 대상은 이 셀러리가 셀그레이드의 구간에 어느 구간에 존재하느냐, 그거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스미스의 월급여가 800이었으니까 1등급에 속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여기처럼 일치하는 경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죠. 해당 구간에 속하면 정해지는 등급이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는 사원 테이블의 셀러리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셀 그레이드의 로즈 하이, 로셀 그리고 하이 셀러리 이 사이에 있으면 등급이 정해지는 거죠. 등급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죠. 한 테이블에. 최소와 최대 사이에 있을 때만 보여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전문제랑은 달라요. 대신에 이제 좀 조건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게 다른 것 뿐이지 이너 조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800 스미스는 진짜로 1등급이 맞죠. 일단은 이게 진짜로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셀 그레이드를 실행해보고 이렇게 셀 그레이드 그 다음에 (800) 여기 사이 맞죠? 3000은 딱 여기에 걸치네요. 4등급 950도 여기 걸치고 1등급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셀러리 컬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진 겁니다. 이제 조인 조건에 사이값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범위로 적용한다는 거. 다음 문제. 그러면 이름 그리고 부서명 일단은 월급여니까 월급여까지 등급까지 있으니까 테이블 3개를 전부 다 조인해야겠네요. 기준은 똑같이 EMP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EMP랑 DEPT 엮는 거 기억나시죠? EMP 테이블에 DEPT 테이블에 DEPT 넘버랑 같을 때 엮어야 돼요. 그리고 셀 그레이드죠. 셀 그레이드 테이블도 엮어야 됩니다. 조건은 이제 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러면 전부 나오죠. 로케이트를 한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보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름이니까 닉네임이라고 해도 되고, 부서명이면 DPT 넘버 아니지 D네임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각각 엮인 테이블 내에서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부여야 하는지 이 테이블 3개를 다 조인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3개 엮는 거 했지만
이 조건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헷갈릴 만한 개념이에요. 27번은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셀프 조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이제 직속 상사랑 이름이네요. 직속 상사는 이 매니저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을 참고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름은 EMT 테이블이죠. 그쵸? 그럼 직속 상사의 이름도 EMT잖아요. 그쵸? EMT에 나와 있다고 둘 다 있는데 이게 나와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MGR을 보면은 직속 상사의 4번일 뿐이지 이름이 나온 게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직속 상사의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EMT 테이블에 있습니다. 여기 이네임에 동일한 테이블에 있어요. 일단 이름은 스미스 잘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스미스의 상사 어디 있어요? EMP 넘버가 7902인 부분 그쵸? 여기를 찾아가야죠. 포드잖아요. 그러면 스미스랑 포드를 왜 이래? 스미스랑 포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포드를 찾아갈 수 있는 단서도 같은 테이블에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전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서로 이너 조인을 할 때 전에 서로 다른 테이블 간의 컬럼이 같거나 아니면 그 사이값으로 해당 구간에 속하면 그때만 엮는 거였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조건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우선은 자기 자신과 엮어야 되죠. 왜냐면 이름도 EMP 테이블에 있고 직속 상사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단서도 EMP 테이블에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이거 깨지네. 이렇게 자,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란하게 붙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이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둘 다 EMP죠.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고 뭘 단서로 삼아야 될까요? 우선은 이 왼쪽에서 필요 없는 거를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잠깐만. 문제가 뭐죠? 아이고 아니지 여기 뭔지 이름이랑 직속 상사네. 이름이랑 직속 상사 조회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들 데가 없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직책은 필요 없으니까. 요것이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이쪽부터는 쭉 필요 없죠.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정보는 동일하네요. 뭐야, 동일하니까 여기는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이거 잘라내면 되잖아. 뭐야, 왜 안 지워져?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EMP 넘버? 아니지, 이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둘 다 EMP 테이블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되니까 E1, E2라고 해볼게요. 같은 테이블이니까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미스의 매니저 누구죠? 7902죠? 7902. 그러면 뭘 기반으로 찾아야 될까요? 자, E2의 EMP 넘버에서 7902를 찾아야 되죠. 7902를 찾은 다음에 잠깐, E2에서는 이게 필요 없죠. 이것까지 좀 깔끔하게 잘 읽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포드인 거 알 수 있고, 자, 결합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번에는 앨런의 매니저는 7698이네요. 그러면 7698인 부분으로 찾아가야죠. 블레이크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7698 여기 앨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붙였는데 이건 무시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결합 과정. E1에서의 매니저랑 E2에서 EMP 넘버가 일치할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포드가 되어 있을 거고 7698인 부분은 전부 다 블레이크 뭐 7839인 부분은 이제 킹이 될 거고 나머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되는 거는 E1 테이블에서의 이네임과 그래서 E2 네임의 이네임인데 가져오는 기준은 E1에서의 이 매니저랑 E2에서의 EMP 넘버가 같으면 그때 엮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뭐랑 뭐를 조건으로 엮어야 하는지 보이시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테이블을 참조해야 돼요. 일단은 조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MGR을 따로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매니저냐 유네임이 스미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미스. 자, 그러면 스미스의 매니저인 사람
뭐라고 나올까요? (79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스미스의 상사 번호를 알아낸 거죠. 그 자리 정보를 봐야겠다 라고 하면 같은 테이블에서 조건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미스라는 사원의 상사는 포드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다른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조인 이것도 일단은 근데 이거 실행하면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구글링 하시면 돼요. 구글링 MySQL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뭐지? 잠시만요. 뭐가 문제 키를 잘못 눌렀는데? 됐다. 쿼리에 참조하는 둘 이상의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열이 포함되어 있어서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할 때 참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거나 테이블 별칭을 사용하라는데 앞에 거는 다 무시하시고 어려운 말이니까. 그래서 테이블 별칭을 사용하는 것, 테이블 별칭 중요하대요. 자, 테이블 별칭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판에서 했던 것처럼 E1, E2 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 안 하죠. 그대로 엮어 쓰니까 EMP 테이블이 14개 행이었죠. 14에 제곱하면은 196이니까 이 행의 개수는 196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알아낸 조건을 써보자면 E1의 매니저랑 E2의 EMP 넘버가 같을 때 엮어야 한다 라고 해주면 14개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E1의 이름과 E2의 이름이죠. 여기서 이제 E1의 이네임, E2의 이네임 이런 식으로. 근데 둘 다 이네임이면은 누가 직속 상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엘리어싱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매니저라고. 그러면 스미스의 매니저 직속 상사는 포드가 맞고 알렌의 직속 상사는 블레이크가 맞잖아요. 맞게 잘 나왔죠.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EMP 넘버를
해당 사원의 EMP 넘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랑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있나요?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좀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죠. 킹. 아까도 약간 킹은 프레지던트라고 했죠. 회장 또는 사장. 사장 위에는 직속 상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은 킹은 없어요. 킹의 직속 상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네임에 킹이 없어요. 킹만.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매니저에 써있는 EMP 넘버랑 EMP 넘버가 같으면 몇 거를 했는데 이 킹의 경우는 그냥 이 자체가 없잖아요. 널이잖아요. 엮을 게 없어서 좀 못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맞게 조인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킹이 빠져있죠. 킹의 매니저는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려는 건 이제 킹의 매니저가 없으면 없다라고 말해주면 좋은 거고, 이제 없다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킹이 상사일 수는 있는데 킹의 상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셀프 조인을 할 건데 자기 자신을 조인했기 때문에 셀프 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28번에서도 같은 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다 지우고 카운트 5를 해볼게요. 이러면은 13 나와요. EMP 테이블은 분명히 14개 행위였는데 킹이 빠졌기 때문에 13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너 대신에 이 레프트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잠깐 이러면 킹이 살아났죠? 킹의 직속 상사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카운트 5를 해보면 14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조건에 의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 둘 다 조건 이용했어요. 대신에 결과는 다르죠. 이너 조인 하면은 널인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고 레프트 조인 하면 널인 경우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왼쪽에 요 값이 있고 오른쪽에 값이 널이어도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그림이랑 좀 잘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 수업 페이지에 다양한 조인 여기 있죠. 이거를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아닌데? 자, 그림이랑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27번 문제를 풀 때
이너 조인을 했습니다. 이너 조인. 그러면 이너 조인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너 조인인데, 이게 화질이 원래 안 좋구나. 이너 조인의 범위는 교집합이죠.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그림에 A, B라고 나와 있는데 A는 레프트, B는 라이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매니저까지가 레프트였고요. 여기까지가 레프트, 여기 이네임이 라이트예요. 그래서 킹일 때는 레프트의 값이 없죠. 여기가 레프트일 때는 널리잖아요. 그쵸? 근데 킹은 여기 A에 속해 있고 좀 레프트는 있는데 라이트는 없으니까 보여주는 범위에 안 들어가서 이너 조인으로 했을 때 킹의 경우는 안 보여줬던 겁니다. 대신에 이제 레프트 조인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레프트 조인인데 레프트 조인이라고 깨져 있지만 써져 있어요. 범위가 이래요. 레프트 쪽은 다 보여줘요. 왼쪽에 값이 있고 오른쪽에 값이 없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의 경우가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왜냐면 이 A는 순수 A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부분을 뺀 이 부분, 초승달 모양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속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온 조건을 만족하는 건 가운데 교집합 부분 있죠? 여기 그래서 이너 조인에서 킹의 레프트 데이터는 있지만 없지만 다시 레프트 데이터는 있지만 라이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했을 경우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못 보여주는 거죠. 근데 레프트 조인에서는 레프트에 킹이 있고 라이트에 없어도 다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레프트 조인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조인 라이트 조인은 여기인데 라이트 조인의 예시는 이 문제로 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원이 없는데 담당 매니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 왼쪽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있다. 근데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라이트 조인 쓰면 돼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치하는 경우만 본다. 그러면 이너 조인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런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레프트, 라이트, 이너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레프트냐 라이트냐 갈리고 그래서 E1과 E2를 서로 반전시키기만 해도 레프트 조인이 아니라 라이트 조인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풀 아우터 조인은 그냥 합집합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 과정 후에 보면은 여러 조인 중 하나일 건데 경우 중에 하나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진짜로 봐야 하는 거 또는 뭐 보고 싶은 부분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만 봐도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보려는 부분의 조건에 따른 차이입니다.